지금 QQQ가 흔들린다고 겁먹고 팔면 10년 뒤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반도체주가 무너졌습니다. AI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지고 AMD도 빠지고 브로드컴도 흔들리고 시장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거품 끝난 거 아니냐? 나스닥 이제 고점 아니냐? QQQ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냐? QLD TQQQ는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위험해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겁먹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겁니까?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를 때는 모두가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대부분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언제나 그 도망가는 사람들의 공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관세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고용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에서 나스닥과 반도체주가 더 크게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만 보면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지, 그리고 빠진 뒤에도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번 하락은 AI가 사라져서 나온 하락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AI 투자를 포기해서 나온 하락도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멈춰서 나온 하락도 아닙니다. 반도체 수요가 끝나서 나온 하락도 아닙니다. 시장은 금리 부담과 단기 과열, 그리고 AI 관련주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피로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달린 시장이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혁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입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까요? 아니면 더 늘릴까요? 데이터 센터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많이 지어질까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폭발할까요? 전력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경쟁을 멈출까요? 아니면 더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을까요?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AI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AI는 이제 막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QQQ 안에 들어 있습니다. QQQ는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미국 기술 패권에 투자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애플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있습니다. 구글이 있습니다. 메타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광고, 소프트웨어, AI 인프라, 생산성 혁신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쟁 뉴스가 터져도 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관세 뉴스가 나와도 AI 모델 학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도 기업들의 생산성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흔들려도 세상이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는 매일 흔들리지만 산업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스닥은 위험하다. 역시 QQQ도 고점이었다. 역시 QLD TQQQ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10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스닥은 언제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닷컴 버블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폭락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쇼크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쇼크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늘 한 가지를 따라갔습니다. 혁신입니다. 경제는 공포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경제는 생산성을 먹고 자랍니다. 기업 이익은 뉴스 기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 이익은 기술, 효율, 독점력, 가격 결정력, 글로벌 수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단어의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급락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겁먹을 이유는 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변동성은 커졌다. 하지만 방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기 차트는 무너졌다. 하지만 장기 서사는 살아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투자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장은 물가를 걱정합니다.
전쟁이 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튀고, 인플레이션이 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그러면 성장주가 무너진다. 이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압력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훨씬 컸습니다.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물류와 생산 구조도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의 중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AI입니다. 반도체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물론 유가가 오르면 부담은 생깁니다. 하지만 유가 하나로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관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고 공급망을 바꾸고 비용을 전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도 배웠습니다. 투자자도 배웠습니다. 처음 맞는 주먹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맞은 주먹은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세가 불편한 변수인 것은 맞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QQQ의 장기 방향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발 인플레이션입니다.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구리도 필요합니다.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전력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AI는 비용이면서 동시에 성장입니다. AI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면서 동시에 생산성 혁신입니다. AI는 돈을 쓰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원자재 상승과 다른 점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AI 투자는 비용인 동시에 미래 매출의 씨앗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돈을 잡아먹는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공장입니다. AI 반도체는 비싼 부품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엔진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비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빌려 쓰는 생산 설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돈을 쓸까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씁니까? 왜 아마존이 돈을 씁니까? 왜 구글이 돈을 씁니까? 왜 메타가 돈을 씁니까? 바보라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놓치면 다음 10년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투자하는 산업이라면 투자자도 그 산업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QQQ를 봐야 합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금융 혁신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구조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QQQ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 보이면 QQQ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사기 부담스럽다면 QQQ로 담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겠다면 QQQ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QQQ는 승자 후보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QLD는 무엇입니까? QLD는 QQQ보다 더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더 빠르게 갑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더 아프게 맞습니다. 그래서 QLD는 아무나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단기 손실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10년 뒤 AI와 나스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TQQQ는 더 강합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합니다. 이건 칼입니다. 잘 쓰면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잘못 쓰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는 탐욕으로 사면 안 됩니다. 전략으로 사야 합니다. 몰빵으로 사면 안 됩니다.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사면 안 됩니다.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내일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나스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에 베팅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TQQQ는 단기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TQQQ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TQQQ는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가속입니다. TQQQ는 폭발력입니다. QQQ로 미래를 담고 QLD로 확신을 키우고
TQQQ로 인생을 바꿀 가능성에 도전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어야 하냐고요? 왜 하락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만 가격이 열립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는 이미 비쌉니다. 뉴스가 환호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늘 불편한 얼굴로 옵니다. 가슴이 뛰는 순간이 아니라 손이 떨리는 순간에 옵니다. 사고 싶어서 미치겠는 날이 아니라 사기 무서운 날에 옵니다. 지금 QQQ가 흔들립니다. QLD는 더 흔들립니다. TQQQ는 훨씬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을 무조건 위험으로만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편안한 것을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미래에 더 가치 있을 것을 사람들이 의심할 때 사는 게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폭락 때 세상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QQQ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금리 쇼크 때 나스닥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와 나스닥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언제나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공포를 견딘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물론 모든 하락이 기회는 아닙니다. 망하는 기업의 하락은 위험입니다. 실적이 무너지는 기업의 하락은 위험입니다. 미래가 사라진 산업의 하락은 위험입니다. 하지만 QQQ가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성장 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가 아니라 AI 반도체 수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루 등락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의 확장입니다. 아마존의 단기 주가가 아니라 AWS와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구글의 주가 흔들림이 아니라 AI 검색과 클라우드 경쟁력입니다. 메타의 비용 부담이 아니라 AI 광고 효율과 플랫폼 지배력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우려가 아니라 AI 네트워크와 맞춤형 반도체 수요입니다. 이렇게 보면 급락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라 좋은 자산이 잠깐 할인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PMI와 기업 실적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는 불안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은 과열도 아니고 붕괴도 아닙니다. 경기는 식고 있지만 동시에 AI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에게는 굉장히 미묘한 환경입니다. 물가가 너무 강하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경기가 너무 무너지면 침체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버티면서도 노동시장이 과열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당장은 금리 부담을 걱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은 금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성장성을 더 좋아합니다. 금리가 조금 부담을 줘도 기업 이익과 AI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시장은 결국 다시 그 성장성을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QQQ, QLD, TQQQ 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분할로 접근하십시오. 공포가 클수록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QQQ는 장기 중심으로 모아가고 QLD는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나누고 TQQQ는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TQQQ는 욕심으로 사면 안 됩니다. 계획 없이 사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마다 무조건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분할 매수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 손실을 견딜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QQQ는 돈보다 멘탈을 먼저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멘탈과 전략이 있는 사람에게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던질 때 나는 QQQ를 모은다. 남들이 나스닥 끝났다고 할 때 나는 QLD를 준비한다. 남들이 AI 거품이라고 비웃을 때 나는 TQQQ를 감당 가능한 만큼만 담는다.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병원에 들어갑니다. AI가 금융에 들어갑니다. AI가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AI가 교육에 들어갑니다. AI가 국방에 들어갑니다. AI가 영상, 음악, 광고, 번역, 코딩, 설계, 신약 개발, 로봇, 자율주행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입니다. 반도체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진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QQQ 안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2배로 타는 것이 QLD입니다. 그 흐름을 3배로 타는 것이 TQQQ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 뉴스에 인생을 맡길 것인가? AI 혁명에 인생을 걸 것인가? 하락장 공포에 끌려갈 것인가? 10년 뒤에 불을 준비할 것인가? 물론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주식은 언제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QQQ도 빠질 수 있습니다. QLD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TQQQ는 훨씬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부자는 하락이 없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을 견뎌서 부자가 됩니다. 모두가 편안할 때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안할 때 미래를 사서 부자가 됩니다. 지금의 급락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AI 시대를 믿느냐? 너는 정말 미국 기술주의 장기 성장을 믿느냐? 너는 정말 QQQ의 미래를 믿느냐? 너는 QLD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는 TQQQ의 공포를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혁명의 방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장 단순하게 담는 것이 QQQ입니다. 더 빠르게 담는 것이 QLD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담는 것이 TQQQ입니다. 지금 시장은 겁을 줍니다. 하지만 기회는 원래 겁나는 얼굴로 옵니다. 10년 뒤 누군가는 오늘을 떠올리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팔았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무서웠지만 나는 미래를 샀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전쟁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 뉴스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금리 공포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바꾸는 세상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공포는 지나가지만 혁신은 남습니다. 뉴스는 사라지지만 기업 이익은 쌓입니다. 하락장은 아프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씨앗이 됩니다. QQQ는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QLD는 그 미래를 더 빠르게 따라가는 엔진입니다. TQQQ는 그 미래에 강하게 베팅하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